보도자료 나눠드린 걸 좀 보시면 원주제일교회 분쟁 종식을 위한 경찰 당국과 기독교인의 자세, 사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교회 내 종교 질서 파괴 실태를 고발합니다. 경찰 당국은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을 집행하라. 원주제일교회는 광복 후 원주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회로 1946년 9월 28일에 22명의 성도들이 모여 가정집에서 감격적인 설립 예배를 드린 후 오늘날 창립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지난 3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선도하기는커녕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교회 질서가 여실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현장에서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교회 분쟁을 격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원주제일교회 분쟁의 원인은 이전 목사님의 정년 은퇴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회 성도들이 청빙하여 모셔온 현 오인근 목사님이 재임 5년차에 접어들 시점에 기득권층에서 담임 목사 길들이기를 시도하다가 갈등을 빚자 교회 내 인본주의 세력들과 일부 신천지 세력이 합세하여 담임 목사에 대한 온갖 거짓된 음해와 누명을 덮어씌워 교회법과 사회법에 업무상 횡령 등 12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 1년여 이상 면밀히 혐의 조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고 원주 법원에서조차 오인근 목사의 교회 대표자 자격과 자격 인정과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에서 불이한 판결로 유죄 판결되자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종교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들을 중단시키기는커녕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추후 고소 고발로 사건 처리하라고 종용하여 교회 분쟁 이후 3년간 수십여 건의 형사소송 사건이 남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교회법에서조차 그동안 앞선 총회재판부에서 뇌물청탁으로 얼룩진 불법 판결한 모든 유죄 사건들을 바로잡으면서 오인근 위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전부 무죄로 판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목들은 대부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원주제일교회 분쟁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경찰 당국의 법질서 유린 행위는 심각한 직무유기로서 법치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그 책임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국가는 마땅히 종교시설 내 질서 유지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종교인의 종교법과 사회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원주제일교회 관할 흥업지구대장을 비롯한 원주경찰서장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교회 질서 파괴를 방관하고 법치 질서 유린에 동참한다면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엄정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아 더 이상 거짓과 불의한 편에 서서 교회 질서 파괴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난 3년여간 온갖 거짓된 음해와 모욕과 참담함을 겪고 오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의 질서 회복과 성도 여러분의 영성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오신 오인근 위임 목사님을 따뜻이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그 동안의 교회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여 원주제일교회가
원주 지역 사회의 선도 역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전히 불법 선동과 불법을 자행하며 거짓 선동과 불법을 자행하며 교회 질서 파괴와 법치 질서 유린에 앞장서 왔던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여전히 불법에 가담하여 오인건 위임 목사님의 교회 출입과 예배 인도를 방해하는 이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 단체에서 엄정히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뒷내용 보시면 이제 경과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 제일장로교회의 어떤 그 경과 내용이 2014년 12월 22일에 지금은 그 시위대 측에서 그 정태영 이제 집사하는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 오인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횡령 등 12가지 제목을 가지고 교회법과 사회법정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시작이 됐고 거의 그 다음에 2015년 3월 22일부터 교회 내 이제 분쟁이 격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15년 5월경부터 이제 목사님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교회 출입을. 이제 그런 일이 장행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법으로 업무상 횡령 고발한 사건들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불구하고 강원노회에서는 이제 원주 일본 그 개교회 상위 이제 단체가 이제 강원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 그 상위가 이제 총회가 있는데, 강원노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면직 출교를 판결해 버립니다. 이제 그 12가지 제목을 그냥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고발장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혐의를 다 인정한 데 가지고 면직 출교를 내렸는데, 이 강원노회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정치 이제 목사하고 이 장로 몇몇 사람들이 이 원주제일교회가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장로교회, 원주 지역 장로교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전임 목사님이 이제 정년 은퇴한 이후에 서로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에서 그렇게 면직 출교를 했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2015년 10월 19일에 원주 법원에서는 그 원주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 목사님의 해임을 위한 비송 사건을 이제 제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단체에 대한 그 대표자를 법원이 나서서 해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비송제도인데, 그 비송 사건을 제기했는데 원주 법원에서는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된 이유가 아직까지 목사님의 죄가 드러난 사실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여전히 교회 대표자가 맞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각하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20일에 그들이 여전히 목사님에 대해서 끝까지 그 교회 출입 정당한 그 목회자로서 그 교회 대표자로서 설교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막으니까 원주 법원에서 이 목사님의 교회 출입과 예배 인도를 방해하지 말라 해가지고 금지 가처분 그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 출입을 막게 되면은 일당 하루에 30만 원씩 목사님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간접 강제 명령까지 내렸죠. 근데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계속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30일에 원주 검찰청에서 그 1년여 동안 이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죄가 없어요.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제 목사님들 쫓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 1월 12일에 총회재판국, 이제 그 노회에서는 7월 25일날 이제 명의 출교했지만 거기 이제 총회로 상소를 했죠. 상소를 했는데 총회재판국에서는 거기 그 검찰에서도 다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그 교회 대표자는 오인건 목사가 맞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총회재판국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어쨌든 더 이상 그 목사님의 지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결정문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끝까지 이제 그 교회에선 총회재판국의 결정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거부하고서 이제 계속 항거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1월 21일에 원주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측에서, 그 시위대 측에서 총회재판국에서 이제 결정문이 나오니까, 오인건 목사님이 대표자라는 사실을 이제 결정문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그 법원에다가 비송사건 다시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또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1월 24일 날 원주제일교회 이제 그게 일부 그 시위대 측에서 성도들을 그 거짓으로 기망을 해서 불법으로 교인 총회를 개최해서 그 위임 목사, 담임 목사를 해임시키고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 교단 총회에서 이제 그들 손을 안 대려주니까 교단을 탈퇴한다는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사항도 나중에 그 뒤에 보시면 2017년 1월 19일 날 나오죠. 1월 19일 날 원주 법원에서 담임 목사 해임 결의와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이제 2016년 8월 2일 날 결국은 이제 총회재판국에서, 왜냐면은 총회재판국에서 목사님 손을 들어줬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교단 탈퇴까지 또 강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비를 하니까 결국 총회재판국에서 이제 목사님에서 정직 1년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정직 1년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다 뒤집어지면서 다 사실관계가 다 나왔는데, 이게 가부를 투표를 하게 되면은 6대6인가 어쨌든 동수가 나와요. 이게 원래는 이제 면직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을 때 동수가 나오거나 미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낮은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정직 1년까지 왔는데, 정직 1년이 됐을 때도 가부가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 동수 나오면 정직 1년도 폐기시키고 그 다음 낮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재판부에서 또다시 정직 1년을 붙이고 또 동수가 되니까 또 붙이고 동수 또 붙이고 4번을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이 했던 무죄를 계속 하는 그 재판국원 한 분이 결국은 저들의 어떤 악의적인, 네? 불법적인 그 행위에 그냥 굴복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에다가 투표에 던지는 바람에 이제 정직 1년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 뒤집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2월 29일에 원주 검찰청이 그들이 이미 원주 검찰에서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때리니까 이 사람이 항고를 했어요. 항고를 해가지고 춘천 검찰청은 사건이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재기 수사로 내려왔는데, 다시 조사를 해봐도 1년 동안 또 다시 조사한 거죠. 다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는데 그래도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 검찰청에 다시 또 무혐의가 됐고, 그 이후 2017년 1월 20일에 원주 법원에서 직무상 권한방해 금지 가처분 및 간접 강제 명령을 또 판결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혐의가 무죄고,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이미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교회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정직 1년을. 사회법에서 그것조차도 무효화시키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해요. 그래도 안 통하고, 결국은 이제 2월 17일 날 고등검찰청에서는 이제 그들은 또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또 다시 그걸 기각을 했는데, 또 서울에 있는 고등검찰청에 또 다시 올립니다. 12가지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그럼 고등검찰청에서 당연히 이제 항고 기각을 하거든요. 각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4월 10일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앞서 이제 정직 1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다시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이제 재심 재판국이 열렸는데, 우리가 사회법이 그렇습니다. 사회법에서 대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에서 징역 10년을 때렸는데 만약에 그게 피해자가 누가 됐든 이걸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10년 그 이상의 형은 절대 못 줘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의 기본 원리예요. 네. 재심 청구는 그 형의 감경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가중처벌을 못하게 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데 교회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1심 재판국에서는 정직 1년보다 더 상향인 출교를 때려버립니다. 출교를. 이 과정에서 이제 교회 불법 세력들이 현금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제 사냥 삼삼 로비 자금들을 재판부한테 이제 네? 로비를 하면서 이제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강행한 거예요. 네. 나중에 다 드러났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4월 13일 날 대검찰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업무상 횡령 등 12가지 혐의 돼서 최종적으로 모두 이제 불기소 처분해가 최종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자, 그렇게 됐는데도 이들은 계속 막았었죠. 그 다음 5월 18일 날 원주 법원에서는 이제 대리당의장이 있는데, 대리당의장이 또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못 들어가니까 대리당의장이 교회를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더 이상 대리당의장도 이제 목사님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또 간접명령을 내렸고, 그런데 또 2017년 8월 31일 날 또 총회 이제 이게 교회법입니다. 여기까지 교회법인데 총회 재심 판국에서 또 가중 처벌한다 하면서 출교를 또 내린 것도 불법인데 또 거기다가 면직 출교를 내가지고, 그냥 출교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한 교단
그 교단이나 이제 거기에서만 출교가 될 뿐 목사라는 직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면직이라는 거는 목사의 지위 자체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네. 파멸시키는 거는 또 가중해가지고 가중처벌도 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결국 이런 과정이 결국 이제 2018년 올해 1월 11일이죠. 1월 11일 날 원주법원에서는 그 제일교회 당회장 및 위임 목사를 확인한다라고 판결 선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회법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죄가 없는데 다 사실관계 다 확인하는 게 죄가 없는데 교회법에서는 무슨 일인지 법까지 질서까지 자체 규정까지 다 어겨가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정직 1년을 했다가 출교했다가 면직 출교까지 사회법정에서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벌어지니까 사회법원에서 교회에서 판결했던 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현장을 와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법에서는 유죄가 됐잖아요. 그 핑계대면서 저들 불법행위를 방치해왔거든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2월 13일 날 그 통합청 이제 총회 그 재판국이 너무나도 불법과 비리가 많아가지고 작년 9월경인가 그때 이제 총회를 그 열면서 새로 재판국이 이제 그 교체 다 교체시켜버린 거예요. 그 불법에 다 교체시켜버리고 거기서 이제 그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문이 매수가 진짜 뭐 장대합니다. 한 30페이지네. 30페이지가 되는 이제 이거 총회 판결 재판국에서 판결하는데 이전에 있던 그 교회법 노예부터 해가지고 총회 재판국, 총회 1심 재판국, 그냥 가중처벌 한 거 모든 것들이 절차적으로 사실관계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명시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교회법에서조차 이제 목사님이 돼서 무죄다. 전부 무죄다. 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 재판국에 참여했던 재판국장이나 이들의 불법 행위까지 그대로 적시까지 해놨어요. 판결문에. 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사회법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돼서 다 무죄했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나왔지만 교회법에서도 이제는 그동안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불법을 바로잡아가지고 무죄를 때렸어요. 자, 사회법과 교회법상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교회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또 다시 교회를 출입하려고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들은 또 목사님도 가로막아요. 이거 법이고 뭐고 저런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한테. 네? 법 위에 주먹인지. 네?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을 보면서 그냥 눈뜬 봉사처럼 가만히 지켜만 봐요. 뭐 문제 있으면 고소고발하십시오.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나라에서 이거 뭘 기대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네? 그럼 경찰들 뭘 믿고 우리가 그 어떤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고 왜 합니까 우리가? 네? 그럼 불법에 자행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중하게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내일쯤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이제 원주 경찰서장 면담을 할 겁니다. 뭐 안 만나주면 안 만나도 필요 없어요. 안 만나면 그 위에 강원경찰청장을 만나면 되니까 안 되면 뭐 서울의 경찰청장을 만나든지.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고위직 인사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정말 비참하게 지금 네? 그 명예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이때에 무엇보다도 좀 공직자들의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경찰관들은 여전히 불법 행위자를 비호하고 있는 이런 작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또 주일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경찰관들이 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한다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명단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다 고발할 겁니다. 저희 단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거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 없습니다. 끝장이에요. 근데 거짓이 판을 치고 이게 불법과 불의함이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저 더러운 위선자들한테. 네? 저 불법 세력들한테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나라는 끝장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음중에 그 내용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